일본 정부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선진국 그룹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이미 일본 언론들은 체념한 걸로 보입니다. G7 등 선진국 클럽에서 일본의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결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버블 경제가 붕괴한 1990년 일본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는 25,008만 96달러로 세계 8위였습니다. 한국은 610달러로 42위, 일본과의 차이는 4배에 달했습니다. 2000년 일본의 1인당 GDP는 39,703달러로 세계 2위까지 상승했습니다. 한국은 12,263달러를 10년 만에 2배 늘렸지만 세계 순위는 35위였습니다. 일본과의 차이도 3배가 넘었습니다. 2011년 일본의 1인당 GDP는 39,340달러로 세계 28위, 한국은 38,001달러로 세계 30위였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턱밑까지 추격할 수 있었던 건 1인당 GDP가 20년 새 3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본의 정체가 심각했던 탓이 더 컸습니다. 2012년 49,075달러까지 늘었던 일본의 1인당 GDP는 9년 만에 109% 감소했습니다. 세계 순위가 20년 만에 이렇게 추락한 나라는 선진국 가운데 일본이 유일합니다. 세계 3대 경제대국 선진 7개국의 일원인 일본 내부에서조차 눈 깜짝할 사이 후진국이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최태조선 국이자 발전 정치국이라는 한탄이 나오기도 합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 총생산의 2,506%까지 G7 가운데 단연 최악인 국가부채 비율은 일본의 미래 또한 밝지 않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 혁신이 27일 한국은 8위, 전자정부 순위 14위, 한국은 2중, 각 국가 경쟁력 순위 32위, 한국은 23위 등 미래 경쟁력 부문에서 일본은 도저히 선진국이라고 보기 힘든 성적표를 받아 들고 있습니다. 국제연합의 2021년 지속 가능한 발전 달성도에서도 일본은 19위로 매년 순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제이 신문은 중국이 앞서 나가는 5세대 통신규격 경쟁에는 뛰어들지도 못했고 특히 어떤 반도체는 미국, 한국, 대만에 뒤처졌다 라며 전기 자동차 전환이 한참 늦은 데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유럽, 중국과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세계 경쟁에서 밀려내는 분야는 경제만이 아닙니다. 보석기관 중 악기 상자에 숨어 레바논으로 탈출한 세기의 탈주극으로 주목받은 카를로스 곤 전 르노 닛산 미쓰비시 회장은 각종 언론 인터뷰마다 일본 사법제도의 후진성을 비판합니다. 일본에서 재판을 받는 데만 수년이 걸린다는 걸 깨달았을 때 도주를 결심했다. 일본 형사재판은 99.94%가 유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도주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닛산 회장으로 재직한 8년간 약 872억 원의 보수를 줄여서 신고하고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그가 피해자 행세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제사회도 고 회장의 주장에 일부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국제연합 전문가 그룹은 카를로스 곤이 일본에서 4차례에 걸쳐 구속, 구리 등 과정은 근본적으로 부당하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 측면에서 그의 권리는 침해당했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의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는 구속 6개월 이내 재판을 받거나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구속기간에 제한이 없어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1995년 살인가스 사건을 일으킨 옴즐리교 핵심 관계자들이 2011년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16년이 걸린 사례도 있습니다. 살인가스 사건은 사이비 종교단체인 응징이교 신자들이 출근길 도쿄 지하철에 맹독성 가스인 살인을 살포해 13명이 사망하고 6,300명이 부상당한 사건입니다. 공 회장의 측근인 그레그 캐리 전 닛산 자동차 대표는
지난 3월 도쿄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까지 3년 4개월간 구속됐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일본 사법제도의 복잡함과 선진국 사법제도와의 격차를 세계에 노출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고도 환경진국 신세를 면치 못했다는 자성도 나옵니다. 일본은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지만 시대의 조류인 탈석탄사에 실현을 선언한 건 120번째였습니다. 인권 후진국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홍콩의 인권 탄압, 미얀마 군의 쿠데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놓고 일본은 미국 유럽에 비해 어정쩡한 자세로 일관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1975년부터 1989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신약을 개발한 바이오 강국의 지위를 인지도 올해입니다. 코로나의 고백신을 자체 개발하는 데 실패하면서 일본의 백신 접종률은 한동안 세계 100위권에 맴돌았습니다. 일본의 근대화와 경제 성장을 이끈 주역이라는 평가를 받는 교육 경쟁력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부과학성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의 인구 100만 명당 박사학위 취득자는 2008년 132명에서 2014년 120명으로 줄었습니다. 100만 명당 박사학위 소지자가 약 400명인 영국과 300여 명인 독일, 한국, 미국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주요국 가운데 박사 비율이 줄어든 나라는 일본이 유일했습니다. 2007년 연간 276명이었던 미국 박사 취득자는 2017년 117명으로 줄었습니다. 국가별 순위도 22위까지 떨어졌습니다. 1990년대 전반까지 세계 3위였던 우수 학 논문 순위도 2018년 10위로 떨어졌습니다. 선진국 탈락을 막으려 몸부림치는 일본의 발목을 잡아끄는 또 다른 후진성은 남녀 격차입니다. 2021년 세계경제포럼 남녀평등지수에서 일본은 121호 아랍 국가들을 제외하면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일본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96.7%로 세계 165위입니다. 여성 의사, 판사, 학교 장비율도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일본이 이제는 선진국이라 불리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며 일본 언론도 G7 등의 선진국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모두 빠지는 것으로 결론 낸 걸로 보고 있다. 일본의 몰락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업적의 원칙은 사내에서 차이를 만들어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풀리지 않는 아버지의 원한을 이해할 수 있다. 가능하면 배제해야 하지만 그런 환경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퍼포먼스와 능력주의가 좋아서 젊은이들은 더 평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 기업으로 이직하는 것도 좋고 과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배울 기회는 후배들에게 갑니다. 그 결과 젊은 사람이 상사가 되어 우울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동의한다면 내일 후배가 상사가 되어도 될지를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무리라고 생각하면 월급이 적은 아버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실력파 회사에서 젊은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좋은 기회가 나에게 온다는 오해가 있다는 점도 이해해도 좋다. 일본은 사람의 소중함을 모른다. 일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고성장기 설비 투자의 고령화에 의해 중소기업은 새로운 설비를 도입할 수 없다. 간의 생산성은 있지만 다음 세대에 투자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싸다. 생산 거점을 해외로 이전했지만 새로운 설비를 가진 나라의 생산성은 향상될 것이다. 이제 곧 늙어요. 지금 이 나라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기기를 도입하고 지원받는 것입니다. 그럴지도 몰라. 회사가 10명의 일을 할 수 있다면 나머지 5명의 수입은 단순히 2배가 된다. 설령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면
월급이 높아지나요? 몇몇 대기업들은 이익을 내고 있지만 노동력의 몫이 아니라 내부 유보를 할 것입니다. 현재 상황은 노조의 힘이 떨어지고 정규직 수가 줄면서 아르바이트의 파트타임 근로자 파견 근로자가 늘고 있다. 기업은 투자하지 않고 정부는 방관한 결과입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미래가 걱정되어 지출도 줄고 저축도 늘고 있습니다. 장차 젊은이는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걱정해서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GDP가 전혀 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불안을 줄이고 소비를 줄임으로써 소비를 늘리는 정책을 바꾸는 것 외에는 일본이 재부상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일본대 지진 중소기업의 증가에 수반하는 새로운 재해나 경제 위기를 두려워해 대체의 소비 증세 국내외의 경제 위기에 농락되어 내부 유보를 확대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해일보다 경제적 피해가 커지면서 일본의 디지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많은 기업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설비 투자가 더욱 어려워졌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과 관련된 모든 소식을 전하는 데스크코리아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